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문무왕 비문에 나타난 신라인의 선조 인식,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신라인들이 거론한 인물 중 시조로 여겨지는 추측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관지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화관지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낯선 이름인데요. 낯선 표현인데요. 이 화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론된 것은 진백, 진나라 목공인데요. 이 진백이라는 분은 진시황이 삼국 통일을 이루기 이전 600년 전에 어떤 유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한 사람이 진시황인데, 이것이 신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경진씨라고 있는데, 경진씨를 어디로 보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분에 대한 그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크게 설명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투후 제천지윤 해가지고 투라는 분입니다. 본래 이름이 김일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흉노의 땅에서 붙잡혀온 포로로서 한나라에서 황제 다음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 7엽, 다시 말하면 7대를 전했다, 이 말과 이 투라는 분이 최초의 김씨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거론되는 인물은 성한왕, 때로는 세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성한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나타낸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주몽, 이건 주몽을 부렸다, 주몽을 태웠다. 그러니까 신라의 그 손조들이 고구려를, 고려의 상징인 여기를 어떻게 쥐락펴락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가주몽이 무슨 뜻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삼국통일 당시의 주역이었고 주인공이 되는 문무왕, 이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고 어디에서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비문에 특별히 보면은 대사 한눌유가 비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한눌유라고는 한씨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봐도 신라 시대 때에는 이미 삼국 시대에 성씨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것은 고려에서 최초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통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눌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연대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관지후에서 지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화관지후가 무엇을 말하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관지후라고 하는 것은 화관의 후예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화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관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고대의 관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직명. 그리고 오행
관 중의 하나이니 곧 화정이다. 그래서 그 임금은 염제이고 그 신은 추경이다. 추경은 전욱의 아들로서 려라하며 화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관이라는 것은 관직이고 이 불을 맡은 것, 최초의 염제 임금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염제가 불의 상징이니까 이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염제가 시작한 어떤 불과 관련된 그 일을 맡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염제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그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염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손자가 되는 고향정옥 씨의 아들, 고향정옥 씨의 아들에 이어서 또 이 화관의 직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동이족이 물려받은 그러한 직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화정, 고대 화관의 우두머리, 오행 중 하나. 그래서 좌전에 나타난 것을 보면 목정은 구망이며 화정은 추경이다. 고대의 화정은 화관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화정이나 화관이나 같은 것이고 화성을 관장하고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은 먼저 염제라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굳이 화성을 제사 지낼 필요가 없었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시작했던 이 불과 관련된 그 중요한 무엇을 상징하는 그 별자리가 화성이기 때문에 불의 모양을 한 화성이기 때문에 그 별을 염제로 여겨서 그 별을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 됩니다. 화관, 고대의 오행을 맡은 관직의 하나, 전설에 따르면 염제는 불로서 관직명을 삼았다. 춘관은 대화이며 해서 큰 불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불이라는 것은 곧 화성이고 또 이 화성은 이 별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최초로 시작한 그 시조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별자리를 놓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조선이 시작된 요임금 시대에 화정이었던 알백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이 알백은 상고에 살면서 대화에게 제사를 지내고 화성의 출몰을 관측해서 불을 일으키거나 꺼지게 할 때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성의 출몰을 관측한다고 하는 것은 이 화성이 염제 최초로 이 불과 관련된 이 직무를 맡았던 그 분의 상징, 그 염제의 어떤 명령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그것에 대한 상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에게 맞는 부를 관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요새 소위 말하는 유훈통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 상토는 알백을 이어서 그러니까 요 임금 때의 화정이었던 이 알백 다음에 상토라는 인물이 알백을 이어서 상고에서 화성을 관측했다. 그래서 은나라는 대화의 제사를 중요시했던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대화를 염제,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인 그분의 상징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자손들의 어떤 마음의 구심점으로서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화관은 염제 임금으로부터 상토 또 그 이후까지 대화에게 제사를 드리고 불을 일으키는 때를 정한 것은 불과 관련한 기술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낮의 태양과 밤의 화성 등 불을 상징하는 제사를 맡은 중요한 직책이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가장 제왕이 할 수 있는 중요했던 두 가지 일이 군대와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고 제사는 이 방어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제사는 제왕이 놓칠 수 없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알베게 했다, 화관이 했다고 하는 것은 고대의 임금이었거나 또 가장 중요한 실세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동기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대문구 문화, 다시 말하면 기원전 4100년에서 2600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이 대문구 문화, 이 여기에서 토기에 새겨진 그 문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알, 이분이 최초의 시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태양의 모양을 밑에 둥글게 따오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불꽃을 나타내는데 중앙에 있는 불꽃은 이 시조 할아버지고 좌우에 있는 불꽃은 그 시조 할아버지의 따님과 그 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3개 불꽃이 있으면서 하단 부분에 양쪽에 이렇게 또 꼭지점 같이 이 불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세에 대해서 1, 3, 5 이래 해가지고 이게 소위 양수라고 해서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양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한자가 되면 태양의 양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이 이때 당시에 이미 동을 녹일 수 있었던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석과 섞어서 합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금으로 만들어서 그 청동기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 관련된 인물들을 거기에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소중하게 족보로 간직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계시와 아버지 알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초의 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예 정면으로 내놓고 있고 이분이 또 알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을 자기가 이은 후손, 자손이다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금문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 3, 5, 7 이렇게 홀수로 나가는 것은 이건 우리 한민족의 숫자이고 2, 4, 6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배우자인 다른 공동체의 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수라고 하고 이것은 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왕 비문의 화관 기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최초로 이 화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만든 분은 염제라는 분입니다. 그 손주 고양씨, 또 그분의 아들 추경씨, 그 다음에 알백, 상토 해가지고 대대로 이 불이라는 불을 관리하는 이 직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어, 양공 9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당시의 화정, 도당시의 화관, 이 알백이 어, 알백이 화성을 관찰해서 불을 언제 일으키고 끌 것인가를 정했다, 관리했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망 비문에 나타난 화관지후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시조를 누구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이 불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계속 이어온 그런 민족이다. 그러한 우리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알백인데 이분이 바로 고조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련 스님이 기록을 남긴 거기에 단군조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시대의 인물이 알백입니다. 또 문망비문은 그 이후에 600년대에 화관지후라고 그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년대 이련 스님이 요임금과 같은 때에 고조선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 요임금과 같은 때 기원전 2333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양공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한 때는 고조선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시기로부터 1700년가량 뒤의 일이고, 또 무무왕 비문에 이렇게 그 화관쥐후라고 해서 이 화관이 들어갔던 것은 고조선 때로부터 2900년가량 시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련 스님이 단군조선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기록을 남겼던 것은 최초의 고조선 개벽 때로부터 360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변함없이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희미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륙에서 선진 문명을 일으켰던 최초의 선진 문명을 일으켰던 민족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문무왕 비문에 나타난 화관지후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관지후란 신라인들이 자신들을 화관의 후예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화관은 화정과 동일한 개념이며 화관은 고대의 불을 맡은 직책으로 역대 제왕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의 시조인식은 화관의 시작인 염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염제, 곧 불임금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불임금을 상징할 수 있는 적당한 별을 찾은 것이 화성이었고, 이 화성을 상징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역할까지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즉 선진기술인 불을 관리하는 것과 또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역할을 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조인식은 금관, 환도대도를 비롯한 각종 문양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화관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불임금, 염제로부터 신라의 선조까지 이르는 모든 이 역사가 그 최초의 고조선의 역사를 신라인들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